접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2달 내지 여름 휴가 기간 껴 있어서 의회도 휴가 가니까 그러면 한 3달 보면 아마 늦으면 9월 말경, 빠르면 9월 초경이 되지 않겠다는 예상을 하는데 모아타운이 지정이 될 겁니다. 모아타운이 지정이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상향이 일어나고 집가가 벌써 올라가고 집값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혜택을 미리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되었으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너희들이 당신들이 모여서 하겠다 하니 그러면 당신들 아파트를 지어도 줬어 라는 의사 표시가 서울시에서 온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서울시에서 그럼 당신들 모여서 하겠다니 그럼 지어 보시오. 언제 지어요? 동의율 80%가 되면 지으시오 이겁니다. 동의율 80%가. 그런데 이제 통상 다른 데들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동의율 이게 모아타운 지정이 되면 한 60%까지는 쉽게 올라간대요. 그냥 긴가민가 저 사람들이 하는 게 맞아? 저 사람들 뭐 사기꾼 아니야? 별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던 분들이 이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네. 이게 정상이구나. 믿고 가도 되겠다라고 긴가민가 하던 분들이 마음이 돌아서서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한 60%까지는 쉽게 간대요. 그럼 나머지 이제 20% 정도는 이제 아직도 긴가민가가 더 남아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시간이 좀 더 많이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뜻은 우리가 빨리 입주를 하는 게 장땡이니까 그리고 혹시나 모릅니다. 이 정책이나 이런 것은 급변하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지금은 이제 주택 가격이 높고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되겠다고 이런 정책들을 피지만 어느 순간에 주택 공급이 많이 늘어났네. 지금 굳이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뭐 소위 말하면 아파트 단지를 마구 공급해도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거 이제 어느 순간에 멈출 겁니다. 우리는 멈추기 전에 빨리 우리 거 찾아먹고 정권이 바뀌든 서울시장이 바뀌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빨리 이거 하는 게 우리는 최선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해주시는 길은 동의율을 빨리 해주셔야 돼요. 동의율을.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제 접수가 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한 걸음, 진일보 한 겁니다. 그거 될 때까지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을 빌어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각 조합별로 봉사자 여러분들이 있어요. 봉사자분들이 전체가 한 몇십 명 되는데 정말 고생들 많이 해줬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치워주십시오. 봉사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진행은 기존에 이제 저희 이 모아타운을 하는데 아주 무심양면으로 무지무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자문 회사입니다. 키라에셋 주식회사에서 전원재 회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전 회장님이 끝나면 이제 모아타운 통합추진위원회 이우광 위원장이 나와서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이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주고 맨 끝에 이제 우리 이문봉 대표 나와가지고 이제 추가 설명 내지는 뭐 질문 사항이 있으면 다 듣고 그렇게 해서 끝낼 겁니다. 근데 아마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이런 자리를 이제 자주 못 오시잖아요. 한 번 왔으면 다음 번에 또 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좀 더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내 집이 어떻게 되는지 내 재산 어떻게 바뀔 건지 저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상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셔야 되니까 좀 지루하시더라도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지금 제일 좀 문제화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항상 주장했던 거는 서울시에서 3월 달에 나온 정책을 우리가 30% 이상해서 서울시에 올리면 우리가 샘플 케이스가 됩니다. 우리는 샘플 케이스가 되기를 학수고대한 거예요. 그래야 샘플 케이스가 돼야 뭔 지원을 받아도 자기네가 새로 내놓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호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해줄 거 아닙니까? 뭘 하나라도 우리가 협상을 해도 더 받아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샘플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지금 한 20몇 건이 서울시에 이미 접수가 됐고 우리 옆에 이 대로 건넌 7구역이 벌써 우리보다 먼저 모아타운 접수를 해버렸대. 그러면 천호구역에서 우리가 1등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게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약도 오르고 좀 우리가 좀 큰 획을 받아야 될 걸 좀 못 받는 길이 될 수도 있나 이런 우려심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30%가 좀 더 빨리 됐었더라면 하는 건데 뭐 이제 와서 그거 뭐 지난 얘기 해봐야 그러니까 앞으로 동의율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우리 봉사자분들 하지만 그분들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은 관심이 많은 분들이니까 내 옆에 집, 또 주변에 주민들끼리 제일 잘 아는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야 이거 들어보니까 이런 건데 너도 안 들어봐서 한번 들어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네가 또 확인해보고, 그리고 이게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이득인지 좀 같이 가자라는 어떤 설득의 그런 그 과정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빨리 갑니다. 그래야 우리가 서울시에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30%는 조금 늦었다 하더라도 80%를 우리가 먼저 지르고 들어가야 우리가 뭔가 서울시하고 협상을 할 때 많이 가능할 수 있어요. 서울시에서 지원금도 더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 모아타운 중에 저 위에 저 구천면도 같은 경우는 3차선 도로 내는 거 우리가 다 돈 딱 기부하지 않습니까? 그럼 기부했으니까 우리 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협상을 어차피 해야 될 겁니다. 그럼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빨리 하려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80%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그 말씀을 더 많이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주변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좀 각자 좀 많이 좀 도와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전원재 회장님께서 와서 우선 키라에서부터 돌아가시는 상황 전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키라에셋의 회장을 맡고 있는 전원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구역이 모아타운이 됐을 때 과연 여러분들의 재산이 얼마나 불어나느냐를 주로 해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나눠드린 유인물이 요 스크린에 나타나는 그 내용하고 똑같고요. 그러니까 스크린하고 그 유인물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매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쓴 책이 재개발 재건축 책이 하나 있어서 그 책이 한 700페이지 되기 때문에 그걸 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다만 그 책의 요약서가 한 5, 60페이지 되는 요약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약서를 한 분씩 나눠드렸습니다. 예. 오늘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모아타운이 자꾸 좋다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 좋다라고 말만 할 게 아니라 과연 여러분들의 재산이 내가 뭐 4억짜리 빌라를 지금 갖고 있다, 아니면 뭐 10억짜리 단독주택을 갖고 있다,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은 내 이 재산이 모아타운 재개발을 통해서 과연 얼마로 증가하는 거냐.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지만은 내 재산이 재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축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뭐 공짜로 새 아파트 단지를 짓는 게 아니고 건축비, 비싼 건축비 내고 각종 경비 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오히려 재산이 감소된다, 이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 재산이 얼마나 늘 거냐, 그리고 그렇게 는다면 새 아파트 단지를 지었을 때 내가 뭐 20평 또는 30평 아파트를 신청을 하면 내가 돈을 얼마나 더 내야 되는가, 혹시 돈을 안 내고도 그냥 들어갈 수는 없지 않는가, 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저희 회사 소개부터 간단히 하고, 모아타운이라는 게 어떤 장점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들 동네를 모아타운으로 정말 잘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좀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사업성 분석 결과를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 소개부터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부터 한 40년 전인 1984년에 처음 만들어져서 그동안 한 40년 동안 이 토지개발 사업에 사업 기획을 하고 그리고 관리를 하고 이러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토지개발 사업에 한 300여 건의 토지개발 사업에 대해서 일을 했고요. 뭐 분당 일산 신도시 개발 계획에도 저희 회사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아시다시피 한 20년 전에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법이 우리나라에도 만들어졌습니다. IMF 직후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 재개발 재건축이 좀 혼란스러웠고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는. 그래서 법을 만들자 선진국처럼.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관할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흔히 우리가 이제 줄여서 도정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법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조금 체계화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20년 전에 그 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체계화될 때니까 우리도 그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법이 만들어지자마자 서울시에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전문 사업 관리 업체라는 규정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따라서 서울시에 등록을 해서 면허를 받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업 관리를 전문 사업 관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등록돼서 면허를 갖고 있는 그 사업 전문 관리 업체가 한 160개나 됩니다. 그래서 그 160개 정비 업체 중에서 저희 회사의 특징을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20여 년 당시에 저희 회사가 서울시의 면허를 받고 할 때 설립할 때 설립자 원금이 28억 8천이어서 순수한 정비업체로서는 설립자 원금 1위의 업체다. 1등 업체입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비업체로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금융기관이 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한국투자증권이 저희 회사 주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40년 거의 됐습니다만은 40년간 뭐 관할청에서 영업정지를 받았다든지 무슨 행정처분을 받았다든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60개 정비업체에서 중에서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나 어떤 행정처분 뭐 이런 걸 받은 업체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울시청에 들어가면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복잡하게 이렇게 찾아보면 그런 업체가 누구냐가 나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성 측면에서 보면은 그동안 한 300여 건의 토지개발 사업에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한 50여 건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저희 회사는 한 40년 전에 제가 만든 회사이기 때문에 제 소개를 그냥 간단히만 드리면 저는 오래전에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서울상대대학원에서 경영 석사학위를 받고 유럽에 유학을 가서 이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고 1983년에 귀국을 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로 34년 근무를 하다가 몇 년 전에 정년퇴직을 하고 지금 명예교수로만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때 1984년에 제가 뭐 정부 자문을 하고 대기업 자문을 하고 그러면서 바빠져서 대학원생들을 데리고 일을 하다가 이제 제 밑에서 박사학위 받은 제자하고 같이 만든 토지개발연구소입니다. 그래서 키라라는 말은 한국토지개발연구소입니다. 그래서 한 10여 년간 연구만 하니까 돈이 안 돼서 직원들 월급 주기도 어렵고 그래서 실제 땅을 싸서 실제 개발도 해보고 뭐 그러다가 IMF가 터져서 홍도 나보고 뭐 이렇게 300여 건의 일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 회사 정승진 부회장은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한화그룹에 한 30년 근무를 하다가 주식회사 한화도시개발의 사장도 했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부터 저희 회사 부회장으로 일하고 있고 저희 회사 조선희 대표는 연세대학에서 주택설계를 전공을 하고 건대에서 부동산 석사를 하고 한 20여 년간 저희 회사 대표를 하고 있고 전진성 공동대표는 미국의 보스턴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한양대학 도시대학원에서 도시공학 석사를 하고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했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요거는 제가 쓴 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 700페이지 됩니다만은 사업이 극대화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이론 및 실물에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보문계 가시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책이 여러 권이 있는데 대부분 도정법, 법에 대한 해석이고요. 근데 제 책은 좀 특이하게 제가 경영학 쪽에서 이 분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법에 대한 해설 플러스 사업이 극대화 방안
그래서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주이기 때문에 소유주의 사업이 극대화를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 반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간 재개발 재건축 책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에도 없고 제 책이 유일한 책입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저희 회사 실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 토지개발 사업을 한 300여 건에 참여를 했고요. 일산 분당 일산 분당 신도시 계획에도 참여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의 개요 대학에 90년대에 1년 동안 교환 교수로 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평택시에 의뢰를 받아갖고 그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하고 저희 회사하고 같이 콘소시엄으로 평택 신도시 특화 개발 방안 이런 것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코엑스몰도 저희가 다 개발 기획에서 만든 거고요. 한 300여 건 했고 여러분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용산역의 3구역 재개발 사업 그리고 세운 4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 뭐 여러 군데 한 3, 40여 건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아타운이라는 것은 아까 이제 사회자분께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그 역사가 이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20여 년 전에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혼탁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가에서 IMF 이후에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무렇게나 재개발 재건축을 혼탁하게 하지 말고 법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우리나라에서도 좀 투명하게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요거 재개발 재건축을 그저 2만 평, 3만 평 땅에 하나씩 별개로 하다 보니까 공원을 만든다든지 무슨 도로를 아주 직사각형 형태로 뚫는다든지 쾌적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안 되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한 10개 정도 모아놓은 엄청나게 큰 규모의 어떤 뉴타운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 뉴타운이라는 걸 한꺼번에 개발을 하면은 아주 쾌적한 신시가지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뉴타운에 관한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동네에 포함이 되는 사실 이 천호동 뉴타운이라든지 뭐 은평 뉴타운이라든지 그 여러 왕십리 뉴타운 많은 뉴타운이 생겼는데 상당수가 실패를 하고 너무나 크다 보니까 뭐 동의서를 그 엄청난 주민들이 동의서를 봐야 되고 어려웠죠. 그래서 천호동도 사실상 뿔뿔이 흩어지고 모아타운으로 뉴타운을 개발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돌아가신 그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장으로 되면서 그런 재개발 재건축을 상당히 그 반대를 하고 그리고 그냥 그 동네에 맞게 동네에 조그맣게 재개발 재건축을 해라. 2만 평, 3만 평 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그저 한 2천 평 잘해야 맥시멈 최대 3만 평, 3천 평 이하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그맣게 동네에 맞게 오손도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상당한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5년 전에 이분들이 이 정권, 그 정권이 만들었던 법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조그맣게 동네에 맞게 알콩달콩 재개발 재건축을 조그맣게 하면 이런 혜택, 저런 혜택을 주겠다. 상당한 혜택을 주는 걸로 돼 있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런 것들이 막 붐을 이루고 있는 몇 년 사이에 최근의 일입니다. 몇 년 사이에 붐을 이루고 막 그랬는데 이때 1년 반 뭐 한 2년도 안 됐습니다만 오세훈 시장님이 들어서서 딱 보시고는 요거 요 1000평 2000평 재건축 재개발해봐야 이거 언제 아파트 단지를 짓냐 좀 크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 서울시 조례로서 오세훈 시장님은 서울시에 관해서만 어떻게 할 수 있지 뭐 국토부처럼 전국에 할 수는 없고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에만은 요 모아타운이라는 거 별명이 모아타운입니다. 모아타운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조그맣게 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는 법을
예전 정권이 만들어놨는데 요 조그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7, 8개, 대여섯 개를 모아서 한꺼번에 하면은 더 혜택을 주겠다. 요게 바로 모아타운입니다. 여러 개를 모아서 요 조그만 거를 여러 개를 모아서 하면은 혜택이 이중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조그만 거 하나하나씩 할 때 기존의 혜택 플러스 그거를 몇 개 이상 모아서 한꺼번에 할 때 플러스 혜택. 그래서 모아타운은 이중적인 혜택을 받는 상당히 대단한 혜택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복잡한 얘기가 나오지만 시간도 없고 하여튼 그래서 뭐 그 플러스 모아서 하면은 더 플러스 혜택을 주겠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하려면 67% 이상 그 지역의 전체 건물의 67% 이상이 노후화 건물이어야 됩니다. 오래된 건물 30년 이상. 그래야 재건축 재개발이 허가가 납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집을 허물고 뭐 재개발 재건축하면 안 되니까 30년 이상 오래된 집이 그 지역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 돼야 재개발 재건축에 인허가를 해줍니다. 근데 모아타운은 57% 낮추어서 57%만 돼도 해주겠다. 그게 뭐 10% 차이라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게 얼마 안 되지 않고요. 실제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의 그 주택 현황 뭐 이런 거를 구역 현황을 다 조사해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67% 되면 할 수 있는데 노후화된 건물이 67%가 아니고 한 60%, 한 55%, 59% 요거밖에 안 돼서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는 동네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0%만 낮춰주면은 재개발 재건축을 못하는 그 지역들이 57%는 살짝 넘어서 모아타운을 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분석하에 요 57%로 낮추고 층수도 여러분들 구역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합니다. 그 토지 성격이 그래서 그러면서 또 7층 이하밖에 못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7층 이하가 아니라 평균 13층 이하, 뭐 경우에 따라서는 20층까지 올려주고 막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준 겁니다. 용적률도 막 올려주고.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자세한 전문적인 말씀은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여러분들 동네로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자꾸 좀 구역의 범위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데요. 전번에 했던 거하고 조금 변했습니다. 여기 이제 1, 2, 4구역이라고 12, 4구역이라고 우리가 칭했고 5회 1구역, 2구역 그리고 이제 6구역이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큰데 그 중에 여러 가지 여건상 일단 요번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의 30% 이상 동의를 받아야 모아타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청과 시에 좀 동의가 좀 잘 나오는 걸로 우선 줄여서 여기서 전체를 모아타운으로 해주죠. 이렇게 구청과 서울시에 어저께 받은 신청을 여러분들이 한 것입니다. 30%가 다행히 넘어서. 그러나 30%는 신청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동의 비율이고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80% 이상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조합을 만들고 쫙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 5개 구역이 요 4개 구역이 서로 모아서 모아타운이 돼야만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플러스 혜택 이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수 구역 간의 조합 간의 다수 구역 간의 그리고 조합은 각각 만들어집니다. 4개 조합이 각각 만들어져서 요 4개 조합이 같이 하자 이런 건축 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축법 77조의 상가에 보면은 여러 개의 구역이 모여서 같이 하자 이랬을 때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데 그거를 아무 경우에나 그렇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건축법상의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특별 건축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돼야만 그 혜택을 주는 것인데 이 모아타운으로 되면은 자동적으로 건축법상의 특별 건축 계획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4개 구역이 앞으로 조합을 만들고 그러면 건축법에 따라서 그때 조합장 4분이 사인을 해서 서명을 해서 건축협정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하기로 한다. 1. 주차장은 한꺼번에 파기로 한다. 2. 뭐는 어떻게 하기로 한다. 여기에 딱 서명을 해서 구청에 건축협정서를 제출을 하면은 구청이 그걸 검토를 하고 잘 만들었네 계획서. 그럼 거기다 도장을 딱 찍어서 여기 건축협정서 인가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렇게 아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기에 여러분들이 요 4개 구역의 조합장 하실 분들이 초기에도 마음을 먹고 이런 분들이 조합장을 하셔서 빨리 이거를 같이 하자. 여기에 일단 서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해놓으면은 저희가 이제 다른 구역에서 실제 저희가 여러 군데 지금 모아타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근데 그 중에 서울시에 지금 65개 모아타운이 지정돼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뭐 많지는 않지만 일부 구역에서는 처음에는 4개 구역, 5개 구역이 같이 가자 이렇게 해서 출발했는데 이게 조합이 되고 뭐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어떤 구역에 어떤 분이 우리는 뭐 따로 갈래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가면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4개 구역이 아파트 단지를 새로 같이 만들었을 때 그 새 아파트 단지의 가치는 저희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략 1.5조 원 정도 됩니다. 물론 2조 원 가까이도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보수적으로 말씀드리면 1조 5천억 원의 가치를 갖는 아파트 단지로 비용모를 하게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각각 했을 때는 그 가치가 1조 5천억이 아니라 한 2천억이 감소한 1조 3천억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게 수학식에 의해서 쫙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건축협정을 해서 하여튼 4구역이 그냥 한마음 한뜻으로 현재처럼 가야 된다. 근데 그게 아주 쉬운 것은 아니다. 초기에 빨리 해놔야 된다. 어떤 구역이 비워지면 하기 전에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과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최근에 경영학 쪽에서 발달한 신제품, 이 토지개발 사업은 다 신제품입니다. 이 세상에 똑같은 토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그래서 토지개발 사업은 경영학적인 이론 관점에서 보면 다 신제품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가 갤럭시 2024년형 신모델을 만들 때 어떠한 사양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거를 쫙 신제품 개발 절차를 하는 거에 의해서 하는데 그거를 토지개발 사업에 처음으로 응용한 책이 바로 제 책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 신제품 개발 절차를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의 모아타운을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면은 상당히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할 것이 이제 설계를 하고 사업성 분석을 구체적으로 하고 뭐 세부구역 확정하고 조합 만들고 이런 일은 뭐 당연히 일반적으로 하셔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일한 겁니다만은 그 신제품 개발 뭐 너무 자세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건축 협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조심할 점이 있는데 뭐 이것도 시간이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 예를 들어서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현재 저희가 일을 하고 있는 구역인데요. 요거는 재건축입니다. 여기 반포 고속터미널이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이게 반포 원베리 아파트 단지라는 게 지금 거의 준공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이 한강입니다. 여기. 그래서 한강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반포고속터미널하고 대각선 방향에 있는 겁니다. 이게 한 2,000몇 세대가 되는 큰 재건축 단지이고 3달 후면은 준공이 됩니다. 지금 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4개 아파트 단지가 모여서 4개 구역, 신반포 3차, 신반포 경남, 신반포 23차 우정의 시에로 이 4개 아파트 단지가 따로따로 하다가 야 이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같이 하면은 뭐 상생 효과가 엄청나겠다. 그러니까 그냥 따로따로 하지 말고 우리 모여서 같이 하자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국내 거의 몇 개 안 되는 사례 중에 대표적인 사례고, 여기 보시면은 통합 재건축 합의서, 그래서 4개 조합장님이 딱딱 도장을 찍고, 여기 경남 상가에는 큰 상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도 같이 하나의 구역으로 같이 한다. 이래갖고는 5개 구역이 모여서 협정을 체결을 하고 한 사례고, 한 6년간에 걸쳐서 그동안 뭐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만, 갈등도 구역 간의 갈등도 좀 있었습니다만 잘 무난히 돼서 여기서 이제 준공을 앞둔 아주 성공적인 같이 하는, 여러분들이 모아타운 같이 해야 되는데 4개 구역이 같이 구역이 몇 개 모여서 성공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거의 뭐 손가락으로 이런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국내. 근데 그런 대표적인 사례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일을 하고 있어서 이 건축 협정 이거를 어떻게, 어떤 조문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걸 구절 하나 잘못, 조문 하나 잘못 만들어 보면은 나중에 뭐 지역 주민 간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서로 뭐 왜 우리만 이렇게 됐느냐 어쩌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뭘 참 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요거는 하와이에서 저희가 한 사례인데, 이건 뭐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제품 개발 기법을 토지개발 사업에 응용한 게 제청이라고 했는데, 경영학과 대학원에 가면은 신제품 개발론이라는 거를 선택 과목으로 배웁니다, 대학원생이.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기업들, 뭐 애플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 현대자동차 되는 이 정도 되는 기업들이 신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법은 한 1000페이지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토지개발 사업에 그대로 응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세계 최초로 제가 그런 방법을 여기다 승책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신제품 개발 기법을 응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평면, 같은 32평 아파트인데 평면을 어떻게 이렇게 설계하느냐, 조금씩 다르게 설계하느냐, A안 B안에서 이런 신제품 개발 기법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마켓 실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삼성전자가 2024년도 갤럭시 모델을 만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뚝딱거려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마켓 실험을 통해서 그 제품을 설계를 하고 그거를 공장에서 뚝딱거리고 설계대로 만드는 겁니다. 그걸 똑같이 이 토지개발 사업에 할 수 있어서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저희가 어느 아파트 단지에 해본 결과 이런 결과, 여기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데, 요거를 여러분들의 모아타운에 적용을 해보면은 1.5조 원이라면 한 2.5% 증가가 돼서 한 400억 원 이익을 볼 수가 있다. 즉 마켓 실험을 통한 설계를 통해서 간단하게 그냥 400억 원을 벌 수가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아타운으로 가서 설계업체를 뽑으실 텐데, 설계를 일반인들은 당연히 설계는 설계업체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기법을 도입하면 설계의 방향, 설계 가이드라인은 저희 같은 이 신제품 개발 기법을 사용할 줄 아는 PM 업체가 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마켓 실험 결과 이러이러한 것이 나왔으니까 이대로 좀 설계를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설계업체가 설계를 하는 것이다. 그래야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법의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저희가 코엑스몰을 개발해서 성공시킨 사례인데요. 여러분들의 경우에도 이제 상가가 나오기 때문에, 상가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규제를 많이 합니다. 내 땅에다가 아파트 단지 내가 만들었는데 그걸 뭐 나도 분양받고 내 친구한테도 하나 좀 분양해주고 싶고 이런데 그거 안 되죠. 아파트 단지 만들면은 정부의 그 주택거리 규정에 따라서 그 법에 따라서 다 신문에 공고 내고 일반 청약이 우선이 되든 뭐 이렇게 해서 일반 사람들이 다 갖고 가는 것이지, 내가 내 땅이라고 그래서 내 땅에 지은 아파트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 땅에 지은 아파트인데 뭐 내 마음대로 우리 조합이 내 마음대로 분양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아파트를 새로 지으면은 내 땅에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정부에서 굉장히 간섭을 합니다. 하다못해 분양가까지 뭐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 그 간섭을 하는데, 다행히 상가의 경우에는 간섭을 안 합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규제 사항이 물론 조금 있지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상가를 잘고 좋은 위치에다가 잘 만들면은 상당히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래서 코엑스몰도 저희가 상가를 다 기획을 하는 이 자석의 원리라는 거를 국내 최초로 도입을 해서 요거 일본 사람들하고 같이 한 건데요. 그렇게 했고, 지금 반포 1, 2, 4 지구가 한 4,000세대, 여기가 한강이고요. 반포 1, 2, 4 지구가 한 4,000세대 정도 되는 엄청난 재건축 단지인데, 거기에 상가가 한 2만 평 됩니다. 그래서 그 상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기획서부터 저희가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도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아파트는 그냥 정부의 규제에 시켜서 꼼짝 못하지만 이 상가는 우리 마음대로,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분양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잘만 하면, 잘못하면 안 되지만 잘해서 하면은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하신 여러분들의 사업성 분석 결과, 내가 빌라가 한 채 있든 뭐가 있는데 이게 얼마나 내 재산이 증가할 것이냐, 이거를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거를 계산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은 보통 비례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비례율.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의 전문 용어로 비례율이라고 그러지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이익률입니다. 이익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동네를 모아타운으로 개발했을 때 과연 평균적으로 구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만 평균적으로 보니까 비례율이 147%가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47%라는 건 뭐냐면은 요거는 47% 이익이 남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그냥 용어로 비례율이라고 하는데 이익률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김철수 씨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동네에 5억 원짜리 빌라를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비례율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내 재산 분치, 종전가라고 합니다. 종전가, 종후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종전종후라는 말은 전문 용어로 재개발 재건축 용어로 재개발을 하기 전에 나의 재산 가치입니다. 그리고 종후라는 거는 재개발한 후에 내 재산 가치. 그 아파트 단지의 재산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종후가, 그러니까 이 동네가 여러분들의 동네를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봤더니 종전가가 여러분들 4개 구역의 현재 재산 가치, 빌라면 빌라 시가 또는 토지여 또는 공시지가의 뭐 1.7배 토지의 가격 이런 거를 다 계산을 해봤더니 약 한 6천억 원 정도 됩니다. 5,900억 원. 여러분들의 재산이 현재는 다 합해서 한 6천억 원이 된다. 5,900억 원이 된다. 이런 계산 결과가 나왔고요. 물론 지금 단계에서 뭐 자세하게 계산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래도 저희가 한 40년 일을 한 경험을 통해서 쭉 계산을 보니까 한 6천억 정도 나왔고요. 여러분들의 동네에 새 아파트 단지를 지면은 이 단지의 새 아파트 단지 가격이 좀 보수적으로 볼 때 한 1.5조 원이 된다. 근데 그 새 아파트 단지가 여러분들의 순수 재산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건축비하고 경비를 빼야 되니까요. 그거를 건설회사한테 막대한 건축비를 줘야 되다 보니까 각종 경비 지출하고 이게 대략 한 6,500억이 됩니다. 엄청나게 됩니다. 건축비 요새 비싸져 갖고요. 그래서 새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그 전체 재산가가 1.5조 원이 되지만 비용이 엄청나갖고 무려 6,500억을 지출해야 되고 나머지 한 9천억, 한 8천 몇백억이 여러분들의 나중에 재개발 후에 순재산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율 이익률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내 전체 재산 가치분지 나중에 재개발 후에 순재산 가치, 이거니까 당연히 그게 147%다. 그러니까 1.5배가 증가를 한다. 1.5배로 증가를 한다. 이런 뜻이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5억 원짜리 빌라를 하나 갖고 있다면은 그
그 가치가 재개발 모아타운으로 재개발 후에는 147%로 변묘하니까 증가하니까 5억 원짜리가 7.6억 원으로 된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권리가액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용어입니다. 그 뜻은 나의 재산 가치, 나중의 재산 가치죠. 지금 현재 내가 5억짜리 빌라 갖고 있지만 건축비 주고 뭐 다 해도 내 재산이 7억 6천으로 는다. 47% 는다. 뭐 당연히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럼 새로 아파트 단지 만든 거에 25평형을 들어가고 싶다. 그렇게 신청을 하면 어떤 일이 되냐면은 이 25평이 한 지금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아파트 단지 새로 지으면 평당 한 4,200만 원꼴로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새 상당히 낮아서 상당히 그 아파트 값이 내려가서 그런 걸 다 감안을 했을 때 수학식을 쫙 해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예측을 해본 결과 아주 정교한 고등수학을 사용한 수요 예측 기법을 사용해 본 결과 한 10억 5천만 원, 10.5억 원 정도의 그 분양 가격이 될 거고요. 요 25평 아파트가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 일반인에게는 15억 5천에 분양하더라도 그럼 이게 시세대 분양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요새 규제를 많이 해갖고요.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것도 있고 물론 뭐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강남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그거 해야 되고 뭐 그래서 15억 5천에 일반인에게 분양한다고 보면은 저 10.5억 원이에요. 여러분들은 조합원이기 때문에 그 일반 가격보다 싸게 분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싸게 분양하느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감정평가업체가 감평을 해서 이제 정하게 되는데 어쨌든 8억 9천 대략 한 8억 몇천으로 분양을 하게 됩니다. 대략 예전의 사례를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5억 원짜리 빌라를 내가 투자를 해서 그게 50% 이익률을 보고 7억 6천으로 증가를 하는데 내가 25평을 신청을 하면은 그게 11억 정도 되는 아파트지만 내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혜택을 받아서 한 8억 몇천에 조합원 가격으로 일반인보다는 더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25평을 내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돈은 김철수 씨의 추가 분담금은 8억 9천 조합원 가격에서 재산이 오른 7억 6천을 빼면 1억 3천만 원이다. 그러니까 1억 3천만 더 주면 25평 한 11억 정도 되는 25평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개발 재건축 전문 용어로 말하는 그 이익률은 47%지만 조합원 가격으로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실제 이익률은 내가 투자비가 6억 3천이 되는 거죠. 내 빌라 원래 빌라 5억 원짜리 그리고 분담금 추가로 한 1억 3천 내니까 합하면 6억 3천을 투자하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한 10.5억 원, 한 11억 원 아파트가 받으면 이게 166%가 된다. 66% 그 이익률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 도정법 즉 재개발 재건축학을 관할하는 법의 132조의 3인가 거기 보면은 저희 같은 공식 정비업체, 서울시에 등록한 면허를 가진 정비업체는 주민들 설명회를 할 때 이 사업성 분석 결과를 부풀려서 말해서는 처벌받는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잘못했다.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처분 받습니다. 업무 정지 받든지 면허 정지를 받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동네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를 만들었을 때 과연 얼마짜리 아파트가 되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뭐 하느님만 아는 거죠. 미래의 일은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사용하는 그 고도의 그 수학 기법이 있습니다. 이 빅데이터를 사용해서 다중회귀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아파트 단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변수들. 이게 뭐 삼성 그 브랜드냐, 레미안이냐, 아니면 포스코 더샵이냐 이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몇 미터 떨어져 있느냐에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일개 다 영향을 받습니다. 몇 년 된 오래된 아파트냐, 새로 진 아파트냐.
한 10년 된 아파트냐, 엊그제 신규로 입주한 아파트냐, 이게 다 영향을 줘서 그런 무수한 변수들을 다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의 이 동네 강동구와 이 송파구 이 일대 빅데이터 아파트 단지에 대한 모든 빅데이터를 다 수학식으로 해서 미분을 해서 제로를 놓고 연립방정식으로 풀고 있고,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그렇게 해서 예측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의 모아타운으로 여러분들이 4개 구역이 통합을 해서 하면 한 12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되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아파트 단지는 평당 4,200만 원 정도의 아파트 단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단독 개발을 하면은 그 구역별로 단독으로 그냥 우리는 따로할래 뭐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면은 3,790만 원으로 그게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낮아진다, 평당. 그래서 그거는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뭐 별게 다 있습니다. 총 세대 수가 즉 나홀로 아파트 단지보다 큰 단지일수록 아파트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거를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의 강동, 송파 이쪽 동네는 400세대로 만든다. 그러면은 평당 110만 원이 아주 나홀로 아파트보다 4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로 만들면, 단지 아파트로 만들면 118만 원이 평당 증가하고요. 여러분들이 모아타운으로 1200세대로 크게 하면은 352만 원이 나홀로 아파트 단지보다 평당가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구역별로 해서 한 400세대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보다 여러분들이 한 1200세대를 만들 때 240만 원 정도 평당 가격이 올라간다. 이런 게 그냥 수학식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 차이에 의해서 따로 했을 때하고 같이 했을 때 이 차이가 계산돼서 나오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유명 건설사냐, 삼성이냐, GS냐, 포스코냐 이런 유명한 건설사를 데려다가 짓는 브랜드, 아파트 브랜드가 뭐냐에 따라서 유명 건설사가 아닐 경우보다 유명 건설사일 경우 평당 177만 원이 올라간다. 이런 게 수학식으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따로따로 하면은 3,700만 원짜리 아파트가 되는 거고, 평당. 그리고 모아타운으로 하면은 4,200만 원이 짜리 아파트가 된다. 그래서 그것만 차이가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건축비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4개 구역이 같이 할 때 여기서 우리가 4개 구역이 같이 하면은 이걸 전체를 모아서 그냥 땅을 한꺼번에 다 파고 그냥 하나의 땅처럼 지하로 쫙 이렇게 주차장을 그냥 공동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모아타운의 혜택입니다. 그렇지 않고 따로 만든다. 그러면 요새 이 지상에 다 조경을 멋있게 하고 주차장을 지상에 만드는 아파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옛날 아파트 단지죠. 보기도 싫고. 그래서 다 주차장은 지하로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은 따로 개발한다 그러면 요 구역 따로 한다. 그럼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이 차량 입구 출구를 여기다가 만들고 여기서 빙빙 돌아가는 이 주차 램프를 지하로 가는 거 만들고 그러다 보면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도 여기서 끼워서 요만큼만 주차장을 만들게 되고 이때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면 여기도 차량 입구 출입구 여기도 차량 출입구 여기도 차량 출입구 여기도 그냥 차량 출입구하고 램프 빙빙 돌아가는 거를 4군데 다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난 그 로스가 손해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만들면 적당한 데다 입구 하나 만들고 그냥 뻥 뚫어서 지하로 그냥 주차장이 공동으로 되게끔 만드니까 건축비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 건축비 고려해서 건축비가 줄어드는 것뿐만 아니라 한꺼번에 파니까 주차 대수가 훨씬 늘어나는 거죠. 주차 대수가 요렇게 하면은 요렇게 주차 만들고 요렇게 요 안으로 주차 만들고 그거를 여기에 이게 도로 밑으로 그냥 한꺼번에 다 주차장을 만드니까 같은 땅 면적에 굉장히 많은 주차 대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건설회사 입장에서 이걸 따로따로 해달라. 그러면은 건설회사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이미 말할 것도 없고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같은 건설회사가 하더라도 여기에다가 다
요 펜스, 담장을 각각 따로 치고 건설 소장도 여기 담당 소장 김철수, 여기 박철수, 이철수 인건비도 각각 들어가고 그러니까 건설회사 요즘 저희가 다른 구역에 이제 많이 진전된 모아통이 있어서 거기하고 건설회사를 이제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다 보면 유명 건설회사다라고 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평당 건축비를 예를 들어서 따로따로 할 때는 평당 850만 원 그리고 같이 할 때는 750만 원 평당 1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게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이런 수 있고요.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수학식을 사용해서 이 수학식을 사용하는 정비업체는 국내에 저희밖에 없습니다. 제가 경영학에서 이쪽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쪽 분야는 도시계획을 하는 분이랑 건축설계를 하는 분들이 이 분야를 주도하십니다. 그거는 당연해야 되는데 저는 특이하게도 경영학 쪽에서 이 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경영학에서 발달된 이런 기법을 수요예측 기법 이런 거를 토지개발 사업에 좀 특이하게 응용을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의 구역별로 10회 4구에 5회 1구에 이렇게 해서 뭐 용적률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면적을 얼마를 파야 되고 아파트 분양 아파트 면적이 얼마가 나오고 임대주택을 또 정부에서 지라고 그러기 때문에 임대주택은 얼마를 줘야 되고 이거를 쫙 계산해서 해보니까 개별 건축의 경우 여러분들 4개 구역이 따로따로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비례율 이익률이 이 111%, 103%, 114%, 128%, 평균 114%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건축비 막 올라가고 비용은 괜히 막 올라가고 따로따로 그리고 수익은 줄어들고 아파트 단지의 가치는 적어들고 그래서 이 이익률이 이렇게 좋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했을 때 모아통으로 같이 했을 때 통합 건축의 경우에는 144%, 134%, 160%, 166%, 평균 147%, 거의 평균 150%의 이익이 난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보시면 통합 건축 시, 개별 건축 시 차이 금액 이렇게 해서 보면은 총 수익 아파트 단지의 전체 가치 측면에서 보면은 1조 5천억 대비 1조 3,800억 그래서 1,495억의 차이가 나고요. 1,500억 차이가 납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치가 따로 하느냐 같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건축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이가 330억이 차이가 납니다. 따로 하느냐 한꺼번에 하느냐에 따라서 각종 비용도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결국은 수익은 같이 모아탕으로 하면은 수익은 올라가고 비용은 줄어들고 그래서 그 재산 가치의 차이가 무려 1,991억이 된다. 즉 2,000억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같이 하자 그랬다가도 어느 한 구역이라도 좀 속된 표현이지만 배반을 한다. 이렇게 되면 다 같이 2,000억을 손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아탕을 하면 첫 번째 과제는 같이 협조해야 된다. 어떻게든지. 그래서 가장 초기에 가능한 초기에 네 구역이 협정을 맺어야 된다. 비리래도.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요거 구체적으로 뭐 5빌라를 가지신 분의 경우 그리고 10억 단독주택이나 뭐 토지를 가지신 분의 경우에 어떻게 될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개별 건축 시에는 이 25평 아파트를 이분이 신청하셨을 때 그 25평 아파트가 무명 브랜드가 돼서 대한민국 유수의 재벌 건축 건설회사의 브랜드가 아니고 뭐 자이 아파트 무슨 뭐 삼성레미안 포스코더샵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잘 모르는 건설회사의 무슨 뭐 신나라 아파트 뭐 이런 뭐 무슨 뭐 아파트 동신 아파트 이런 게 되면은 9억 5천짜리고 똑같은 25평짜리가 9억 5천짜리로 아파트가 가격이 낮아지고 그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억 5천이나 분담금을 내야 25평 아파트를 가질 수가 있다. 통합개발을 하시면 왜 그러냐면은 통합개발을 안 한다. 그러면 조금만 한 1000세대 이상은 돼야 재벌그룹 건설회사가 들어옵니다. 조금만 되면 안 들어옵니다. 조금만 건설회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 건축 시에는 이 똑같은 25아파트라도 뭐 GS 차이 이렇게 돼갖고는 아파트 가격이 엄청 올라가서 뭐 보수적인 계산입니다만 한 10억 5천 아파트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 7천만 내면은 받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만약에 10억짜리 단독을 가진 분의 경우에는 시가 단독으로 개별로 했을 때 시가 12억 5천짜리 33평 아파트를 갖되 오히려 돈을 1억 원 정도 돈을 받고 권리 가격이 많으니까요. 1억 원 정도 돈을 받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내는 게 아니라 돈을 그 아파트에 들어가면서도 오히려 조합으로부터 돈을 현금으로 받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통합 건축을 하면 14억짜리 33평 아파트를 갖게 되면서 조합으로부터 무려 3.7억 원, 4억 원 정도를 그냥 현금으로 받고 아파트도 갖고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동네는 모아타운으로 하면 상당히 사업성이 좋다. 그 건축비가 요즘 엄청 비싸졌는데도 그거 다 내고 하고도 이렇게 수익성이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정비업체이기 때문에 법의 규정에 의해서 부풀려서 말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금 보수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로드맵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30% 이렇게 동의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바로 엊그제 그 서울시에다가 우리 동네 모아타운으로 해주셔 이렇게 구청에 신청을 한 거고 그게 받아들여지면은 모아타운 대상지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받습니다. 그럼 이제 1년 동안 한 8개월에서 1년 동안 그 감시계획, 그 도시계획 같은 거를 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를 이제 쭉 수립을 해서 마지막에 공식 모아타운으로 지정 고시를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쫙 조합을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30%를 해주셔서 다행히 이제 신청을 했지만 정말 조합이 돼서 가려면 80%의 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30%는 지금 시작이고요. 여러분께서 계속 빨리 동의서를 내주셔야 이 사업 빨리 갈 수 있고 아까 사회자분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비단 모아타운뿐만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에도 이게 조합이 설립이 됐다. 모아타운으로 지정고시를 받았다.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관리처분계획이 끝났다더라. 건축심의를 받았다. 이런 단계별로 이제 계단처럼 아파트 그 주택값이 여러분들의 재산 가격이 쭉쭉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는 거 그건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말씀드린 것 같지만 제 말씀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이 설명드리는 이런 얘기는 이제 다른 데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이걸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최고의 목표는 어차피 똑같은 아파트를 들어간다고 쳤을 때 분담금을 최소화시키는 게 제일 목적 아닙니까? 분담금을 최소화시키려면 우리 아파트 가치를 많이 올려놓고 평가를 해야 아까 비례율처럼 평가를 해야 우리가 돈이 내 재산이 더 평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돈 줄여야죠. 제일 큰 게 뭡니까? 건축비. 그 다음에 일반 경비들 들어가죠. 이게 다 줄여야 됩니다. 다 조합원들 돈 살 깎아먹는 거예요. 그거 돈 들어가는 거. 그래서 건축비 평당도 우리가 업체하고 협상을 할 때 이게 크면 평당 단가 낮출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거를 줄일 때 하나하나 이런 걸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걸 지금 이 설명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라고 설명할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이게 전부 앞으로 우리가 전부 하나씩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전부 1인당 요건 요렇게 계산하면 뭐 한 가구당 500만 원 낮출 수 있는 요거 사니까 요건 한 가구당 1000만 원 낮추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소위 말하면 분담금을 줄이는 겁니다. 이게 그냥 주먹구구로 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이런 수학 기법으로 정확하게 계산해서 우리도 알아야 주민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기법을 들이대서 하는 정비업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훌륭한 컨설팅 업체를 만나는 것 자체도 참 굉장히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다 생각하시고 그래서 오늘 조금 이 설명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감이 안 오시더라도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주먹구구로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기법으로 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비용을 낮추는 그런 작업을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만 가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뢰감이 우선 들어야
믿고 업체를 맡기지 어떻게 신뢰감이 안 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업체를 잘 만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 12456 모아타운 통합추진위원장을 맡으신 이유봉 위원장님께서 이제 기관의 경감하고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 건지,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게 굉장히 우리 실제적인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좀 해드릴 거예요. 우리 저 추진위원장님 박수 좀 맞아주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필라이스 전원재 회장님의 그 대학 후배고요. 실제 저희는 여기에 그 천호동에 그 진출한 지는 올해는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제 냉면골목 쪽에 저희가 빌라를 짓다 보니까 이쪽 그 해공체육관의 이 구청에서 안전 등급이 D 등급이라서 해공체육관을 허물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개발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를 착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12사구역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 모아타운을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을 계속 1년여 기간 동안 해서 드디어 어저께 이제 좀 축하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저께 접수를 했습니다. 저희가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모범적인 강동구의 압구정동 같은 타운이 형성이 될 겁니다. 물론 다른 업체에서 뭐 이것저것 이제 새로운 기법을 소개도 하지만 그거는 좀 약간 이제 오세훈 시장의 대권 야망과 이명박 정권이 이제 뉴타운을 하다가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명박 정권의 후계자 아닙니까? 뉴타운이 모아타운으로 된 거예요. 딴 거 하나 없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그 이익을 저희가 빨리 받아먹자 이 개념이니까 다른 옛날 뭐 재개발이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면 그거는 벌써 시간이 오래돼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저거예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있을 때 저희가 반드시 추진해가지고 성공적인 단지를 개발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좀 하나하나 좀 빨리빨리 제가 그동안 경과를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사업 설명회가 아니고 경과 보고서예요. 그동안 사업 설명회는 3차례 했고 오늘은 저희가 주민들 총회에 따른 경과 보고서를 저희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이맘쯤에 그 12사구역부터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주민설명회 3차 했고 그동안 이제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해가지고 이런 이제 6구역까지 포함해서 이제 일을 진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추진이 만든 여러 가지 현장 사진이고요. 그리고 애시당초는 이제 이렇게 6구역 전체를 이제 포함해가지고 추진을 하려 했는데 6구역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신속 통합 재개발하자는 분들도 있고 6구역만 모아타운을 따로 하자라는 그 추진 세력이 있어가지고 좀 약간 부분적으로 저희가 이제 다음 사진과 같이 이제 구역을 정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6-1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행정구역이 25통, 26통, 27통이에요. 통장이. 그래서 25통 통장 그 주민들은 30%를 해주셔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6구역 이렇게 포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동의서가 되면 확장을 계속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12사구역은 이 일대가 이제 냉면골목인데
전통시장을 보존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요건 재척을 시켰어요. 교회랑 성광은혜교회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 교회는 같이 못 가니까 이 건너편에 이제 보금다리 시장도 재개발에 전통시장 그 보호 측면에서 재측이 되고 진행 중이라서 저희도 굳이 이제 상가 조합과 그 마찰을 일일 필요가 없고 또 그분들 보상을 좀 염두에 두니까 보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희가 재측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와 같은 안을 만들었고 아시다시피 그 건물 노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90% 12사구역이 5-1이 69% 여기 이제 신축 빌라가 좀 많아가지고 69%인데 이것도 이제 충족이 됐고요. 원래는 67% 이상이 이제 재개발 요건인데 모아타운은 57%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고 5-2 80%, 6-1 92%. 그래서 전체적으로 83%로 돼서 아마 모아타운 선정하는 데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다. 예.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많이 노후가 된 지역일수록 이제 점수가 많으니까 서울시에서 그래서 선정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이제 모아타운 주택 주민 이건 서울시 자료인데 이 부분은 아까 키라이셋 전 회장님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죠. 잠깐만.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뭐냐면 모아타운 했을 때 주차장은 전체적으로 같이 파잖아요. 엄청난 이제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 주민 편의도 있는데 공용 주차장 같은 걸 좀 가미해가지고 여러 가지 하면 국비로 150억, 지방비로 서울시 토탈 포함해서 375억까지 지원 가능하다는 이런 서울시 오세훈시장의 그 발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산을 받아가면서 유리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일반 이제 재개발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게 뭐 8년에서 10년이라 하는데 이게 보통 한 15년 이상 걸리고 지금 뭐 대림건설에서 짓고 있는 그 4구역도 거의 뭐 15년 걸려가지고 한 사례니까 중문건설도 마찬가지고 뭐 이 정도 걸리는데 이제 모아타운은 입주까지 4-5년 걸린다. 한 2년은 계획을 하고 대형건설사가 3년이면 완공을 하니까 5년까지 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개념이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이런 개발 정책을 드라이브 할 때 저희가 빨리 이 보조를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아타운은 선정마치 간단해요. 항목이. 근데 재개발자가 들어가면 평가 기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만든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배포한 자료예요. 이게. 저희 자료가 아니고.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인 경우에는 공모가 있고 주민 제한이 있고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재개발은 공모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개발 유행이 좀 바뀌는데 트렌드가 그래도 제일 좋은 게 모아타운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 이제 세입자 보호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례로 이미 통과시켜가지고 세입자 보호를 많이 하면 결국 돈을 주겠다. 결국은 건축을 많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용적률을 상향해 줄 수 있다라는 그 조례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통과된 이유는 이제 세입자와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기존 세입자를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으로 배려해주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좋은 제도를 보완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래서 기존세입자는 이제 임대주택으로 입주 배정하고 상가 영업권에 대해서는 조합에 신청해서 3년간의 그 건축기간 안에 그 보상을 받아라. 이런 주민과의 상생 계획을 할수록 용적률을 많이 주겠다. 결국 용적률을 많이 주면은 조합에 재산이 많이 생기니까 매출이 많이 생기니까 아시다시피 그 많은 시너지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다 이제 서울시에서 조례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모아타운이 상당히 그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우리만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천호동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정말 이 개발이 되고 있느냐 전체 측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저희가 모아타운을 왜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지 저희가 안 하면은 우리가 주문건설이 40층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벌써 25층 올라가고 있어요. 그 40층 올라갔을 때는 아마 저희 구역에서 상당히 위화감이 생길 거예요. 앞에 커다란 성이 쫙 둘러져 있는데 그럼 거기만 둘러져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전체가 지금 재개발 신청을 넣어가지고 이미 승인을 받았어요. 저희가 늦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좀 알고 대처하시라 해서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주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천호 성당 근처에 그 고금다리 시장이죠. 그 근처에 이제 신속통합 재개발이 작년에 승인이 났는데 기준 용적률이 190% 적용하고 용적률 많이 안 줬어요. 215%밖에 안 줬어요. 모아타운은 300%까지 가능해요. 이 뚜껑을 따보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한 10여 년 노력해서 이걸 해서 했더니만 용적이 200초가 돼. 그리고 층수가 중요한데 23층 이 정도밖에 안 줬어요. 네, 이런 사례고 바로 건너편입니다. 저희 9,000몇 건너편. 그리고 지금 이제 3구역은 대림 아파트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올라가게 됐냐면 2013년도에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전이죠. 10년 전에 두 구역을 재개발을 해줬어요. 승인을. 3구역 대림이랑 지금 6구역은 지금 노후된 지역으로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재개발을 줬는데 6구역에서 의견이 분분하고 추진위원회가 잘못돼가지고 무산이 됐어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죽여버린 게 아니라 주민들이 호응이 안 돼가지고 재개발 승인을 해도 2년간 아무런 사업 계획이 승인이 안 되면 소위 그 해가치는 일몰제라는 제도가 있어요. 2년간의 기간 안에 사업 승인을 못 받으면 자동 아웃입니다. 그래서 아웃이 됐어요. 6구역이. 근데 요번에도 좀 말썽지역으로 해가지고 규합이 안 돼요. 뭐 이걸 할때 저거 할때. 그래서 6구역을 겨우 25통 그 미만만 저희가 30%를 받았는데 점차적으로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이미 접수를 했기 때문에 6구역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깨졌잖아요. 땅 6구역 내에 있는 분들이 현명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미 3분질이 깨졌는데 다른 방식으로 뭐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뭐를 하느냐 이게 지금 오세훈시장 열심히 떡 썰어 놓고 떡잔치 해주겠다는데 엉뚱한 딴 데 가가지고 정말 뻘짓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6구역이 이런 일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요번에 정말 잘해가지고 통합으로 해서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고 실제적인 재산 증시 효과가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6구역이 이제 2013년도에 이렇게 도면까지 해서 줬어요. 이렇게 도면까지 2013년도에 서울시에서. 근데 안 돼가지고 2년 후에
박원순 시장으로 바뀌었을 때 바로 그냥 아웃시켜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상태로 이제 노후화된 상태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6구역이 이제 잘 의견 수렴이 돼가지고 같이 통합 재개발이 아닌 통합 모아타운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이 이제 현재 진행 사항이 이거는 이제 저희뿐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에 작년도에 65개의 모아타운을 지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올해는 35개 이상 안 받겠다. 오세훈 시장이 100개 이상 못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35개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늦으면 저희도 몰랐는데 천호 7구역 저기 유수지 펌프장 있는 그 한강변 쪽에서 가로주택 하다가 한 1, 2주 전에 기습적으로 모아타운을 넣었어요. 우리가 선수를 빼앗겠다 이거지.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천천히 천호동 사항을 드릴 텐데 그 이전에 작년에 65개의 그 모아타운을 선정을 했는데 대상지 선정을 시에서 해줬어요. 서울시에서 해주고 지금 이게 단계별로 해가지고 관리계획 수립까지 상당히 많은 모아타운이 지금 여기까지 벌써 갔어요. 신청에 대상지 선정하고 이만큼이 지금 여기까지 갔어요. 벌써 작년에 선정해줬더니 그리고 관리계획 지정고시라고 해서 건설 단계까지 간 데가 벌써 저희 모범생으로 강북 범동, 명모동, 시흥 3동, 시흥 5동 벌써 여기까지 갔어요. 저희가 모아타운 한다는 게 빠른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35개에 못 들어가면 뭐 지진연을 내가지고 뭐 재개발을 하든 뭘 하든 또 뭐 10년, 20년 그렇게 또 시간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대세에 좀 편승하는 게 좋은 의미에서 오세훈 시장이 해준다 할 때 빨리 하자 그런 이제 측면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아타운 사례로 이제 모범 사례로 이제 서울시에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 뭐 전에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강북구 범동인 경우에 이 보십시오. 용적률이 몇 프로예요? 300% 가까이 되잖아요. 308%, 309%, 거의 300% 아니에요. 아까 천호 성당 고분다리 시장 쪽에 재개발, 신속 통합 재개발이 210% 아니에요. 23층에. 층수가 몇 층입니까? 한번 보세요. 층수. 층수가 여기가 28층. 여기 35층까지 줬어요. 여기 35층. 28층. 벌써 신속통합 재개발이라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200% 초반의 용적률이 아니고 300%까지 뚫을 수 있는 이런 용적률로 고층 아파트를 줄 수 있는 이런 모아타운의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호동 우리 구역 외에 얼마나 많은 구역에서 이 재개발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발췌한 자료인데요. 이제 저희 구역이 이제 중흥 아파트가 여기예요. 여기고 저희 구역이 여기죠. 그렇죠. 이 건너편에 천호 성당 쪽에 다 이제 승인이 났고 1차 모아타운이 여기 동아 하이빌 쪽에 7개 구역이 이미 승인이 났어요. 작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승인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조합 설립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7구역에서 기습적으로 모아타운을 신청을 했고 요 밑에 그 한강경 쪽에 A1, A2 구역은 재개발, 일반 재개발을 해가지고 한 10여 년 걸려가지고 요번에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저희는 여기에요.
이쪽 모아타운, 이쪽 모아타운, 여기 재개발, 여기 재개발. 저희가 제일 노른자인데 제일 모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역 같은 경우는 뭐 10여 년 전에 재개발 기회를 이제 잃어버리고 지금 다시 이제 추진을 하는데 아마 뜻을 같이 해서 배당지로 하는 게 아무래도 아까 키라에서 전 회장님 말씀대로 건축비도 싸지고 배당지로 해가지고 이제 브랜드인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은 아까 이제 키라에서 말씀드린 거는 좀 이제 보수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는 이제 법을 지켜야 되니까 이제 저희 추진위는 아까 166% 그러니까 66% 이득이 있다 하는데 기존 재산에 저희는 한 200%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 아까 이제 키라이스에서 얘기한 거는 분양가고 시가는 분양가보다 더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시가 대비는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실제 시가 대비라면 한 200% 정도 아마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이제 이게 강동구에서 모아타운 제일 빨리 나가는 데가 풍납동이에요. 풍납동은 지금 모아타운 해가지고 이미 뭐 관리에 수립하려고 그래가지고 강동구에서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가로주택 정착 하겠다고 그랬다가 한 2주 전에 모아타운으로 신청을 했어요. 천호동 7구역이에요. 저희가 이쪽이죠. 그래서 요번 올해 선수권을 뺏겼어요. 저희가 이 사람들이 먼저 기술적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예. 그리고 이건 작년에 동아하이빌, 구천면로에서 동아하이빌 쪽에 이제 천동 초등학교죠. 7개 구역 모아타운을 선정을 해줘가지고 지금 열심히 이제 조합 설립을 하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이제 천일초등학교, 저희 구역이 이쪽이죠. 천일초등학교, 천호초등학교, 그리고 여기 이제 구천면로, 동아하이빌 이 밑으로 이제 16,000평 정도 되는데 모아타운이 지금 작년 10월에 선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조합 설립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이제 이렇게 7개 구역이 되어 있어요. 동아하이빌 밑에 그래서 1구역, 2구역 뭐 조합 설립 지금 하고 있고 계속 올라와가지고 지금 작년 10월에 모아타운이 지정을 해줬는데 지금 6월달 아닙니까? 한 8개월 사이에 조합 설립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모아타운이 안 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많이들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천호동에서 모아타운을 빠른 게 아니고 좀 이제 올해 빨리 하려 했는데 하여튼 그 아까 7구역에 선수골을 뺏겼어요. 이 사람들이 먼저 선수를 치는 바람에 그래서 지금 강동구에서 이제 천호동 이제 모아타운이 7구역과 우리 12, 4, 5, 6구역이 아마 경합이 되든지 두 개가 다 올라가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저희가 이제 여기가 재정비 촉진 지역의 그 존치관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지역은 현재 뉴타운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존치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건축 제약이 많아가지고 이걸 이제 저희가 풀려고 작년 이맘때부터 이제 계속 도시개발과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막 했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네, 어려운데 작년 10월경에 서울시에서 유권 해석을 해줬어요. 존치관리지역도 모아타운 관리지역으로 해주겠다.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이 이제 키라에셋 같은 분들이 다 도와줘가지고 이런 저희가 이제 근거 자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아타운을 구체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예. 존치관리 지역도 해라.
예. 이 엄청난 특혜를 받은 거죠. 그동안 돈지관리 좀 해제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저희가 빌라 짓는데도 그것 때문에 합병도 못하고 개별 건축을 해야 됐고 이런 제약이 이거 한 방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가 지금 저희 구역이 한 아까 6-1 25층 포함해서 600가구거든요. 600가구에 아까 이제 PRS에서 분석이 1200가구의 아파트가 나오는 걸로 이제 분석이 됐는데 더블이 나오는 거죠. 세대수에. 그렇게 되면 이제 1000여 가구 이상 되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이제 4대 메이저 건설회사 이런 건설회사가 이제 대상이 돼가지고 저희가 일을 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감히 말씀드리기 뭐한데 6구역도 아마 조만간 편입이 되면 거의 아파트가 2000여 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제 이 정도 말씀드리고 좀 이제 건축 개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 기술위원님 이민범 대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다 들으시고 Q&A 하시고 가세요. 잠깐만. 네. 안녕하세요, 이민범입니다. 잠시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건축 개요를 저희가 12-4구역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갈 때 그때 잡아놓은 계획 아닙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12-4구역에는 가장 중요한 게 해공체육관이에요. 다들 오셔서 뭐 배드민턴 치시고 사실 이제 해공체육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600평입니다. 해공체육관 평수가. 그리고 여기에 구도로예요. 도로가 강동구청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800평 정도가 강동구청 겁니다. 그럼 이제 강동구청도 대주주죠. 아까 말씀하셨지,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여기서 재개발을 하려고 이 사람들이 했어요. 재건축을 하려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B등급이고 체육시설은 800평 이상 도로를 접해야 되는데 도로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이걸 부식고 다시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뭐 하다 보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민간개발을 하자. 그래서 요거를 민간개발 하면서 여기가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출범을 하게 됐다가 지금 현재 이제 모아타운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다음 카트 좀 보면요. 네, 아파트 설계는 이게 4,000평에다가 저희가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단지로 보시면 1단지, 2단지, 3단지 이렇게 계속 단지로 나뉘니까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동수는 이 건물은 6개인데 4개 동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만 더 보세요. 네, 여기 말고 이거 말고 이거 네, 잠깐만 올려주세요. 네. 평면도 올려주세요. 평면도.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 그런데 아파트는 이런 식으로 해서 4,000평에 한 356세대 정도 나옵니다. 용적률 299% 적용을 했어요. 근데 299% 안 하고 309% 적용하면 10% 더 되잖아요. 그럼 10세대만 들어도 100억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아파트들은 대부분이 3종의 250%에 짓습니다. 아파트가 대부분 다. 그 다음에 주상복합이라든지 주상복합은 상업지역에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빼고는 대부분이 3종에 250% 짓는데 모아타운은 3종에 308%까지 들어오지 않습니까? 번동이. 그러면 딴 동네는 안 줄 수 없잖아요. 거기만 주면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300% 이상 308%로 봤을 때 자, 기존에 58%에 그걸 적용해가지고 지으면 저희가 356세대인데 그거보다 좀 더 나오겠죠. 이제 10% 정도 더 되니까 30세대 정도 더 나오겠죠. 그럼 30세대가 300억이에요. 10억만 계산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모아타운이 다른 어떤 것보다 좋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해공체육관이 네, 이 도면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도면이 좀 시원치 않습니다. 이거 더 길게 하실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 32평, 제일 좋아하시는 게 32평이잖아요. 32평형 84. 그 다음이 뭐 70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냥 바로 25로 내려가더라고요. 5구로 내려가더라고요. 그 아예 그냥 좁게 쓰든지 넓게 쓰든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들은 이제 가장 선호하는 평수를 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드람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어차피 딱 타 사례로 봐야 되잖아요. 아까 키라 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수적으로 말씀드려서 중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천호 시장 거기 중흥 아파트가 재작년 한 3년 좀 안 됐죠. 그때 분양할 때 84가 일반 분양가가 9억 7천이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분양가가 7억 5천이었어요. 근데 우리 지역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거기는 천호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뭐 좀 안 좋은 그 뭐 택시집 있었고요. 그래서 거기 보상이 되게 많이 나갔어요. 그런 데들은 시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투스 영업하는 그런 데들은 보상이 많이 나갑니다. 반대는 끝까지 하니까. 근데 저희 지역, 자 12.4, 6, 뭐 5-1, 5구역 전부 그렇게 보상 나갈 게 없는데요. 다 주택들입니다. 다 주택들이고 그 골목 상권들 상가들 조금씩 있어요. 뭐 대단히 상권도 아니고 시장도 아니고 그래서 보상 나갈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은. 그래서 조합원 분담가가 더 내려갈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75억까지도 주차장 공사비 지원해 주잖아요. 그 비용에 자 58% 돼서 세대수 더 늘어났죠. 그 다음에 보상 나갈 게 별로 없죠. 그냥 도로 폐쇄되면서 평수 늘어나죠.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시면은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다운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5구 같은 경우는 5억짜리 갖고 계시면 뭐 돈 안 들이고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하고 있고 추진단은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조금만 더 구체해서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6구역 때문에 그래요. 자, 6구역이 3개 부분입니다. 분류가 지금. 자, 신속통합하겠다는 분 계시고 6구역만 하겠다는 분 계시고 자, 우리 같이 하자는 분 계세요. 분쟁의 소지가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같이 하시는 분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조합장, 뭐 임원 하나도 관심 없어요. 6개월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혹시라도 말씀하세요. 언제든지 와서 얘기하자고. 우리 조합장이고 뭐 관심도 없고 6개월 너희들끼리 뽑아라. 정말 잘하시는 걸 뽑아서 같이 통합해서만 가면 되니까 전혀 저희 관심도 없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분들께서 좀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자 어저께 신청한 게 뭐냐면 자 공모 신청입니다. 공모 신청. 자 6구역에 6-1로 나눠서 30% 들어왔고 나머지 다 들어왔습니다. 30% 넘겨서 들어왔어요. 자 그럼 이제 6구역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신청을 했잖아요. 모아텀 신청을. 그럼 6구역이 잘린 겁니다. 한마디로 4개 중에서 하나가 잘려 나간 거예요. 3개 구역 남은 거예요. 그럼 그거 잘라가지고 하는 거하고 같이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같이 해야죠. 자 6구역은 잘려 나갔습니다. 밑에가. 아까 그 도면 보셨죠? 밑에 잘려나가 25통이. 그분들은 찬성하셔서 같이 가자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구역 분들 빨리 좀 움직이셔가지고 같이 편성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고척동이 사례가 그렇습니다. 8개 구역인데 4개 구역이 신청했다가 나중에 확장으로 8개 구역으로 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가면 돼요. 6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재정적 부분들 들어오셔갖고 동의만 해주시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나는 6구역 분들께서 지금 25통이 잘려 나갔으니까 그거 하시고 어차피 안 돼요. 그 위에 나머지 가지고 세대수도 확 줄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만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이제 뭐 건축기획이라든지 이런 거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저기 질문 받겠습니다. 예.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러시면 질문해 주시죠. 없으시면 빨리 끝내고요. 시간이 오래 걸렸으니까. 없으시면 네, 질문도 없으세요? 자, 끝내겠습니다. 그럼 예. 설명을 너무 잘해서 질문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면 잘 못 알아들으셔서 질문이 없으신 거예요? 하여튼 오늘의 저기 포인트는 저희가 접수했습니다라고 주민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고회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차는 뺏겼지만 80%까지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시면서 동의서 안 쓰신 분들은 동의서 좀 써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예예. 아 철거는 이제 80% 조합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철거에 대한 기간을 한 6개월 잡습니다. 주민이 자, 철거는 언제 되냐면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 근데 그 친구가 한번 하고. 우리 올다시 있고요. 새로 올라가는 거기가 저희가 아니 노된 요양원 오다시 네, 오다시 그 뒤쪽이거든요. 그런 방문했어요? 권리소적의 기준에 착공이 10월 27일. 아니 몰라 우리 거는 지금 때문에 설정해요. 지금 지금도 설정해요. 지금 거기 상관없이 착공돼가지고 그것도 준공하면 돼요. 현금 청구 안 돼.